네, 안녕하세요, 작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장동욱입니다. 네, 오늘 오리진을 찾아서 11번째 네. 인터뷰입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작가님 이렇게 만나뵈서 네네. 반가운데, 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작가님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? 아,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그 사물이라는 것과 그 기억이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장동욱이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요즘 날씨도 이제 점점 추워지고, 네네. 막 급박하고 막 이런 세상에 살기는 어떠신지 근황에 대해서 좀. 네. 제가 사실 작업을 하면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일을 하고 작업을 할 때 그 중간에 네. 그 뭐라고 할까요? 그 텀이 있는 시간에 작업할 걸 어떤 걸 할 건지 뭐 이런 생각을 버스라든지 뭐 지하철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. 그리고 네. 뭐 제가 아동미술 쪽으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그 아이들과 교류를 하면서 또 얻는 것도 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. 네. 네. 사물이라는 거를 작업을 네. 했을 때 그 사물이라는 게 저한테 와닿았던 것들이 아마 과거 어렸을 때 기억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뭐 제가 주로 집에 혼자 있던 시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도 다 일을 하셨었고 네. 그러다 보니까 뭐 집 안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주변의 오브제들이 저한테 많은 영감을 줬던 기억이 있어요.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뭐 어떤 놀잇감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사용되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남아서 작업에서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도 하나 있거든요. 그 당시에 뭐 제가 DMZ 있을 때 네. 비무장지대에서의 그런 과거의 것들을 이렇게 수집한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땅을 파면 뭐 나오는 뭐 오래된 네네. 통조림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과거의 기억을 중간에서 이렇게 소통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사물로서 이야기가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. 네,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그런 사소한 사물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물들을 작업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어떤 사물과 기억이라는 가장 큰 키워드를 가지고 그것들로 풀어가는 방식 중에 여러 과정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께서 보셨던 작품 같은 경우는 약간 잊혀지거나 뭐 버려진다든지 혹은 주변에 있었지만 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소소한 사물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작업했던 부분들이 커요. 그 안에서 좀 작업으로서 예술로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대페이지망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뭐 제가 주변에서 수집했던 사물들과 뭐 주변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조합을 해서 약간의 대페이지망적인 상황을 연출해서 작업을 했던 부분들이. 그럼 여기에서 대페이지망이라는 그 용어에 네네.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 넘어가실까요?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버리는 건데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렸던 예를 들어 통조림 위에 뭐 강아지가 있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을 초현실적인 부분으로 표현한 작품이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용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. 굳이 이야기하자면 뭐 대페이지망적인 느낌이 있지 않을까?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제가 작년에는 동인천에서 작업실을 사용했었어요. 그때 그 작업실에 있던 통조림에 올해는 그 통조림을 제가 무관심 속에 방치하다 보니까 그 안에 곰팡이가 생겼어요, 사실. 그럼 곰팡이의 그 느낌을 사실 그 주변에 선물 받았던 뭐 꽃과 연결을 해서 같이 조합을 해서 진행했던 작업이에요. 약간 되게 작은 소품이에요. 그 3호 사이즈 정도의 그 소품이었는데 그냥 그때는 되게 가볍게 진행을 했던 작품 중 하나예요. 저는 무슨 그런 핵무기 뭐 이런 거 무기 폭발이 돼가지고 그런 구름이 막 약간 곰팡이 꽃이 피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
한 문장으로 그냥 작업을 했던 부분입니다. 또 작가님이 이렇게 열심히 강사 생활도 하고 작품도 네네. 하고 그리고 작품을 접근에 들어가는 방식도 이렇게 너무 막 거창하지 않게 주변에서 예. 좀 소소하게 가고 있죠. 그러니까 아니 네.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네네. 좋고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네네. 아 접근 방식이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이 만족스러우십니까? 라고 이제 물어보고 싶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어떤 작업을 해도 내가 완벽하게 느끼진 못할 거예요. 뭐 언젠간 느끼고 싶어요. 근데 그러기 위해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가고 너무 뭐 더 좋은 작업이라고 누군가 봤을 때 거기서 끝내고 싶지 않고요. 네.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작업을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표현 기법이라든지 그리기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지금도 어떤 오브제라는 거를 풍경 속에 다시 넣어서도 작업을 새로 또 하는 부분들이 있고,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리즈를 해보고 싶어요. 해주시는데 네네. 그 오리진에 대한 작가님의 의향, 그 생각은 어떠신지 가장 본인의 오리진. 네네, 그쵸. 사실 되게 어떤 부족함이라고 봐요. 부족함과 어떤 그 허전함 때문에 작업을 계속 진행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내가 담기지 못했던 어떤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걸 계속 담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작가님의 전의 작품하고 지금의 작품하고 약간 좀 변함이 있는데 네네네. 그게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? 시리즈로 작업을 진행했던 것들인데, 네. 그 전의 작업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이야기를 좀 더 담으려고 했었다면은, 지금 작업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떤 본연의 그 느낌을 더 살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좀 더 뭐 삭제할 부분들은 삭제하고, 그 사물 본연의 느낌만을 좀 더 표현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. 네. 작가님 작품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그림에서 주로 하시려고 하는지 조금 들려주실 수 있나요? 좀 더 어떤 사물이라는 건 사실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. 근데 그 사물을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예를 들면은 어떤 기억을 꺼낼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든지, 그런 부분에서 제가 차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과거 네. 작업에서, 네. 그러니까 그 전 작업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어요. 그러니까 네. 어떤 이야기를 좀 더 담아서 좀 더 상생적인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했었던 부분이 있다면은, 지금 작업에 있어서는 좀 더 그런 부분을 많이 지우고 본연의 느낌만을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, 뭐 어떤 작업 방향이 좋다고는 말씀은 못 드려요. 근데 네.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사물이라는 그 오브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해보고 싶어요. 그래서 어떤 풍경에서 느껴지는 뭐 오브제라든지, 단일 오브제에서 느껴지는 어떤 이미지라든지,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그 작품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다양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점에서도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작업 같은 그렇구나. 네네. 네, 작가님 작업실 좀 이렇게 스케치 좀 해도 되겠어요? 네? 네. 주로 사물 작업할 때는 주로 세필 위주로 많이 작업을 하고요. 지금 작업할 때는 또 거기에 맞게 또 다른 붓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. 세필 많이 쓰실 것 같아요. 세부적인 걸 많이 묘사하시니까. 네, 붓을 상당히 물감을 덜
물감이 상대적으로 덜 들긴 하는데 네. 거기에 맞게 붓이 또 더 많이 그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? 제 향후 계획은 네. 모르겠어요. 사실 꾸준한 작업이에요. 그냥 작업하면서 네. 뭐 어떤 즐거움도 찾아가고 싶고 아. 어떤 사실 서울 안에서 작업을 한다는 이 서울에서 작업을 한다는 게 상당히 쉽진 않은 것 같아요. 어떤 공간도 필요하고 그렇죠. 네.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움직이게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의 기억들이 또 다 작업의 하나의 그 근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네. 그리고 뭐 기회가 된다면 뭐 좀 더 멀리 가보고 싶기도 하고.